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어머니야. 딸이 이제 전화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본인이 좀 아빠와 엄마를 살아가시는데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겠나 하는 걸 이렇게 상담한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자꾸 잠겨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는 뭐 하냐면, 이제 자영업 중에서 우리가 보통 집장사라고 그러죠. 집장사. 조그만 집을 지어서 이제 팔고, 또 어떤 땅이라든가 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서 그 자리에다 땅을 정지해서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지방에 내려가서 하신대요. 아빠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니까 이제 서울에 있고, 따님은 또 아빠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아빠는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거 직장 다니시는 건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자취 생활하는 거예요, 저희. 예? 머나님이 지방에 가서 집장사 하니까 혼자 밥 챙겨 먹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딸내미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 엄마 사주를 이제 불러주면서 성격도 이런 성격이고 이래서 도저히 뭐라고 해도 듣질 않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항상 아버지가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또 좀 시간 내서라도 뭐 반찬이라도 해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청소라도 한번 하고, 이제 그러고 가야지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살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머님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뭐 좀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고집 부리고 저거 하니까 그냥 냅둬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고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방에 내려가면 거의 안 올라오는 거죠. 집 지으려고 하면 뭐 보통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그런데 이 사주로 봐서는 엄마가 그렇게 아빠랑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자체는 병오년, 을미월, 병술일, 을미시에 태어났죠. 이 사주에는, 자, 수가 이제 관인데, 이 관이라는 게, 여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 관이 없어요. 지장간에도 없어, 관이.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이 어머님의 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시고, 내조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로 보면은, 자, 병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목이 하나, 둘. 요렇게 상으로 보면 일단적으로, 일단 이 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에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질. 기질이 뭐냐면 요거예요. 병호가 양인이라는 거예요. 양,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을미는 이제 백호라고 그러죠, 백호. 그 다음에 병술도 백호, 을미도 백호.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다 완전히 깡으로 다 뭉쳐져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엄마가 서로 올라올 기회는 없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빠가 한 달에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지방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또 뭐 가서 보면 또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걱정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거 해봐야 여기에서 쉽게 해서 아내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관계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머니 입장을 보면은 한난 조수부로 돼서 난하고 조하다는 거는
이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우리가 따뜻하다는 거, 우리가 활동성이 강하다는 뜻이죠. 추울 때는 사람이 움츠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단 난하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야. 그런데 이 조하다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또 본인이 생각했던 선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업자들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이 고객들 만나서 뭐 할 때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절대 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뭔가 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라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까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습이 좀 많아야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안 된다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이런 스타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까칠하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본인이 집을 짓게 되면 확실하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해서, 인성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글자가 있죠, 여기. 인성. 자, 인성은 내가 이제 사고력. 그 다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식신상관.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는 쪽이 물론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일 버리고 그런 건 안 해.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생각도 해보고, 또 고려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내가 해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행동을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건 듣질 않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 이러서. 내가 일하는데 왜 참견을 하냐고 오히려 대든다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남자가 힘을 못 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관이 없는데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질이 강한 거는 백호하고 이 괴강, 양인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인성하고 비경겁제가 강하지 않아도 깡닭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깡닭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질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습한 기운이 별로 없죠. 여기 습한 기운이라고 좀 있는 게 오하고 을미, 이렇게 세 글자만 있는. 그런데 여기가 미월이라는 건 삼복도업이죠. 이 삼복도업에 여기에 습기가 제대로 살아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화하고, 불기운이 이제 하나, 둘, 세 개 하고, 자, 말라있는 흙이 하나, 둘, 이렇게 됐죠. 요걸 화토 중탁이라고 그래. 탁하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화토 중탁으로 되어 있으면 남자가 와서 여자로서의 어떤 그 와이프가 내가 한번, 와이프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사랑하는 어떤 그 감정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말라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 와이프가 본인한테 여성다움 어떤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모양 드러나 있는 건 부부인데 실제로 사는 건 부부 생활을 못 하죠. 이렇게 또 별거 생활을 하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막이라고 그러면 남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 신랑, 즉 남편 되시는 분은 직장 다니면서도 항상 고민이 많으실 거야. 내가 쉬는 날에 어디를 가야 되나? 아내를 찾아서 지방에 가서 얼굴 한번 봐야 되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내 다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자꾸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구조인지, 이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남편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한 부부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활 폼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게 없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몸이 건조하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 때문에 물론 시간은 잘 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을 안 하면 일단 아픈 경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경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남아있던 밥을 비벼 먹던 먹고 나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 마무리하는 거 이제 그 마무리하면 한 8시 정도 되잖아요. 그때 저녁에 허겁지겁 조금 먹고 그냥 자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같은 건 없어요. 왜? 이렇게 몸이 고달플 정도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잠은 잘 와. 그러니까 여기는 제대로 살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그 몸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딱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 잠을 푹 자게 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걱정할 시간이 없죠. 할 수도 없고 또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게 조상궁이고, 여기 이제 직업궁인데, 요건 본인, 요건 자식 자리고, 여기 주인공에서 봤을 때, 병술로 봐서,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는 건 하늘이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병술일 때 공망이 미하고 오가, 이게 공망이에요. 그럼 조상하고도 문제가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일하는 것도 일하고도 딱 인연이 이렇게 닿지 않아. 사실은 직업궁하고 조상궁이 제대로 잘 안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왜? 공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일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이 구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장 전체를 봐서는 조건으로 딱 봐서는 그냥 생각대로 일을 하시고 계속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휴일에 내 시간이 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딸이 오는 거를 웬만하면은 너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못 믿어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뭐 좀 밑반찬이라도 좀 해놓고 하면 고맙겠고 나머지는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니까 좀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올라가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쩔 수 없이 각자, 딸은 딸대로 자기 집, 결혼했으니까 그쪽이 일단 가정을 꾸려야 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각자 자기가 알아서 생활해 나가라는 그게 그 수밖에 없어.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걸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만약에 딸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요, 절대 엄마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네가 내 하는 일인데 왜 챙간하냐고 오히려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봐서는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어머니의 성격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잖아. 이게 건조하잖아. 건조하니까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로 봐서는 이 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타치하고 그러는 거는요,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님이 물론 힘들죠. 엄마도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참고로도 봐야 되고, 그럼 내가 이제 몸으로 어느 정도, 하다못해 이제 여자니까 밑반찬이라도 해다 갖다 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 본인이 이렇게 이 상황을 파악해서 각자 도생한다는 말 있죠. 각자 도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거는 해결책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따님도 이것저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상담을 이렇게 의뢰해 온 건데 제가 뚜렷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이미 각자 다 도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이 강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목이 아파갖고 제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